김보엽 기자 오늘 주제는요.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안철수의 선택은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잘 안 보입니다. 당연하죠. 더불어민주당 176석,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제1야당은 103석입니다. 예. 도합 279석이다 보니까 20대 국회 때만 해도 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 행사했던 국민의당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존재감이 좀 미미해졌습니다. 비례대표 3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보다도 오히려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네. 그런데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안철수 대표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표현도 거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00일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야권연대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 DNA를 심는 작업 막 시동 걸었다. 이렇게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철수 대표 질문 나오니까 좀 짜증내기도 했었죠. 그랬죠. 유권자들은 안철수 대표에 그닥 관심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왜 안철수 대표 질문을 자꾸 할까요? 국민의힘의 변변한 후보들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망해가는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합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차기 대선 후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는 좀 봐달라 이렇게 마음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하죠.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숫자를 보이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윤 총장도 최근에는 조사 대상에서 내 이름 좀 빼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숫자가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름도 좀 비슷해서 헷갈리긴 한데 양당 내부에서도 야권연대 후보로는 안철수 대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예, 15일에 장제원 의원이 포럼을 합니다.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이름의 포럼인데 예. 여기에 안철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다른 당의 대표가 다른 당의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양당의 연대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정계복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장 의원은 왜 안철수 대표를 불렀을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대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야권에서 안 대표를 빼고 정권 교체를 논하기 힘든 상황이다. 얘기를 했고요. 네.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이 포럼에서 중도층의 확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안 대표가 강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미래혁신 포럼? 예, 원희룡, 오세훈 이런 사람도 강연했던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모두 강연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엔 안철수 대표를 초청을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한 식구는 아니어도 경쟁자는 아닙니다. 약간 친척벌 되고요. 실제 그 국민의힘 당명을 만든 분도 김수민 홍보본부장도 국민의당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송파에 출마했던 김근식 또 국민의당 출신이고요. 현재 국민의힘에 몸담은 국민의당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철수 거론에 대해서.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를 했죠.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다. 정치에서 연대라는 건 뜻이 같으면 하고 다르면 할 수 없는 것인데 현재 안 대표가 가진 현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하긴 원희룡 지사가 이 대목에서 안철수 대표는 우리랑 같이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죠. 그럼요. 그냥 예.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만 좀 유달리 쌀쌀하네요. 뜨뜻미지근하죠. 당내 임무를 뜨뜻미지근이 아니라 쌀쌀 맞은 것 같은데요. 쌀쌀합니다. 당 바깥 향해서 계속하는 얘기는 아쉬우면 니들이 들어오든가 뭐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어제도 여러 차례 흡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예. 중요한 표현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 예전에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당에 있을 때도 서로 굉장히 거칠게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먼저 비난을 하니까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맞받아 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신들 당에는 쭉쟁이만 많지 씨알 굵은 나 같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본인은 씨알이 굵다고 생각을.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신한 사람, 또 콘텐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당에서 후보로 좀 발굴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한테 정식 청원을 한 것이라고 보고 김 위원장은 결혼하고 싶으면 하든지 정도로 본다. 그렇다고 전혀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장도 출마할 수 있고 대선도 출마할 수 있고 이것은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안 대표의 표현이 독해진다고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눈빛이 박근혜 닮아간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폐륜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폐륜 정권이란 말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 정치에서 잘 어지간해서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전 국민 상대로 재난지원금 또 주면 그건 인기 영합 정책이고 바로 폐륜 정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 격려 발언에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이간질한다 얘기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안 대표의 눈빛이 레이저 눈빛을 닮아간다.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 몸에 받았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의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을 향해서 예.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라고 존재 증명인가요? 외치는 게 1번이거든요. 네. 모든 정치인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스 사이다였습니다.